자, 그렇습니다. 승철이 형 오십니다. 바로 그분 모시겠습니다. 자, 판교의 이승철, 판승철,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네네. 봉변을 당했어요. 어떤 병분? 우리 최파고님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분을 최GPT라고 불렀다가 이름 건들지 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판승철님도 안 바꾸려고요. 뭘로 바꾸시려고 하셨는데? 아니, 안 바꾸려고요.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짜내야죠.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 팬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위험은 없어요. 아니. 잠깐만. 판승철님은 화교인가요? 또 왔네요. 판교 판씨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요즘에 진짜 좀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뭐 날씨도 풀리고 있죠. 뭐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혹시 올해 해외여행 계획하세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좀 생각하세요? 저도 좀 가보려고 하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맨날 걷는 여행만 해서요. 그냥 어디 휴양지 같은 데 가서 네. 꼼짝도 안 하고 있어 보려고요. 그래요? 지금 우선순위에 좀 생각하고 계신데. 베트남이요? 베트남. 좋죠. 베트남 좋죠. 여러분들도 베트남 좀 가세요. 저 베트남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다낭도 많이 가고 하노이도 좀 갔었고 좋습니다. 저도 이 올해는 하와이를 가볼까? 좋죠. 하와이를 가볼까? 반말 아닙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제가 갔다 올게요. 예, 다녀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 얘기 조금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네. 시장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현실은 다르다라는 네.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올해 제일 많이 올랐던 시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국가별로요? 국가별로? 예. 올해 영국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힌트를 드릴게요. 1번 독일, 네. 2번 한국, 네. 3번 홍콩, 4번 미국. 어딜까요? 왠지 홍콩일 것 같아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홍콩이 제일 못 올랐고요. 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독일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독일이요? 네. 이거 다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상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셨어요? 알고 있었는데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얼굴 빨개졌죠? 아니요, 전혀요. 그럼 보통 연기도 귀가 잘하고 빨개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멀쩡하신데요? 연기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네, 독일이 왜 그렇게 올랐어요? 다른 거 먼저 준비했는데 네. 독일부터 할까요? 아니요, 그럼 다른 거 먼저 하시고. 네. 그럴까요? 일단 매크로가 제일 재미없으니까요. 네. 매크로 얘기부터 하고 요거 좀 하고 나중에 네. 한번 해볼게요. 이제 3월 고용 지표가 이제 엇갈린 신호로 발표가 났어요. 고용 증가 속도는 둔화됐는데 실업률은 하락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이제 주식은 휴장이었지만 네. 채권 시장은 12시에 조기 폐장을 하긴 했지만 열리긴 했었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 시장 2년물은 14포인트 정도,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가 상승해서요. 3.98로 끝났고 10년물은 8.56 상승해서 3.39%로 끝이 났습니다. 금리가 올랐다고요? 예, 채권 금리가 올랐어요. 올랐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그쵸? 얘기죠.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은 영향일 리는 없겠죠. 네네. 예. 자, 왜 그러냐면 비농업 부분에서 23.6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였어요. 네. 이전엔 32.6만 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3.5가 나왔어요. 이전이 3.6이었죠. 네. 그걸 어떻게 외우세요? 저도 써놓고 겨우 보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당 임금은 4.2로 2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은 네. MOM으로 0.3%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0.2%였고 그렇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디 제가 장난쳤다 그랬잖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모른 척한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네. 제가 유리해 보여야 되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요. 근데 이번 실업률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하고 일주일 뒤에 나온 집계거든요. 그래서 파산 영향이 완전히 반영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드워치는 5월 금리가 0.25% 인상 확률을 네.
새벽에 봤을 때는 75까지 반영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65까지 낮춰져 있기는 합니다. 이건 지난주랑 비슷한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물 시장도 애매한 거죠. 이 정도 상황이면 그렇죠. 약간 애매한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생각해 보면 장단기 금리 차를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됐다라는 거는 결국 좋은 건 아니죠. 네. 침체를 반영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주식하고 채권 시장 디커플링이 발생하거든요. 예전에는 커플링이 심했잖아요. 네네. 요즘은 조금씩 디커플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디커플링이 돼야 정상이고 커플링이 되면 뭔가 문제가 터진 거죠. 그렇죠. 이게 시장 정상화 과정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다가 어떻게든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네. 소용없어요. 12일 날 발표되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보통 5.1 정도 얘기 많이 하고요. 네네.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은 5.6%로 오히려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근원 인플레이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네. 결국은 임대료랑 이 임금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2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대료가 떨어지는 건 실제로 눈에 보인다. 1년 전 임대료가 지금 현재 갱신 중에 있으니까 네. 이게 하락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임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임대료가 현재 갱신 중이다라는 걸로 봤을 때 그리고 5월일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입국 심사를 막았다고 하나요? 이민 심사를 막았다. 이민자 예. 막았었죠. 이민자를 네. 막았던 게 이제 심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노동 시장에도 공급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요, 네. 우리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던 사우디의 감산으로 인해,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네. 감산으로 인한 유가의 급등은 이번 물가 지표에는 거의 반영 안 안 되는 된 거죠. 아,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것도 딱 물가 지표는 발표가 됐는데 지표 보고 나서 다음 달이 더 걱정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실지 몰랐지만 준비를 했어요. 클리블랜드 연준에서요. 네네. 3월에 발표되는 거를 이제 CPI는 5.2 지금 이번에 나올 거 예상하고 있고요. 네. 코어 CPI는 5.66 예상하고 있거든요. PC가 4.29, 코어 PC가 4.6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이게 지금이 4월이잖아요. 이게 3월께 반영되는 거는 네. 이제 유가가 하락할 때 나왔던 거고 그거를 반영한 게 4월 바로 위에 있는 4월이거든요. 네. 보시면 CPI가 5.31로 높아집니다. 아, 지금 그러네. 현재 추정했을 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코어 CPI도 5.64로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근데 큰 차이는 PCE에서 나타납니다. 네. PCE에서 4.29에서 4.5로 높아지고 코어 PCE도 4.6에서 4.67로 올라가거든요. 네, 네. 코어는 유가가 빠진 거라서 큰 변동이 없었던 거고 PCE는 차이가 커버리죠. 그렇죠. CPI도 마찬가지로 네네. 0.1 정도가 지금 현재 유가 $80 정도면 0.1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거죠. 상승으로. 그 CPI랑 PCE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임대료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임대료의 네. 비중이 다른 거라고 보면 돼요. 코어랑 아니 그 CPI랑 PCE. 일단 항목이 네. 다른 그러니까 항목은 같은데 반영되는 그쵸? 비율이 다르죠. 반영되는 예, 비율. 그러니까 비율이 임대료의 달라요. 비율이 좀 크게 그렇죠. 차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방금 보여주셨던 거 다시 한번 보면은 네, 보면 그 CPI는 네, 0.1 정도만 오르는 걸로 반영이 되는데 네, PC는 거의 0.2 넘게 오르는 걸로 네, 네, 나온다는 거는 네, 네. PC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그러면 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반영되니 저렇게 4.5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PC에 이게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잘 안 변하는 거죠. 제가 말 그러니까, 잘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이 좀 덜 포함되어 맞아요, 있으니 맞아요. 유가가 더 많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예, 예. 유가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반영이 돼서 맞습니다. PC에는 질문에 답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답을 정해놓고 답을 말씀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거 확인차.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PC가 예.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 네. 근데 저는 PC를 거의 신경을 안 쓰기 네네.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에서 신경을 안 써요. 네. CPI 발표나고 나면 거의 시장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네네. PC는 연준에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쵸. 항상 시장은 CPI에 반응하더라고요. 먼저 발표되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연준 이제 레리 서머스 전 재무국장이 네. 이제 연준 긴축은 막바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용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확실히 긴축 주기에 막바지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연준이 이제 21년 시작된 인플레이션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은행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네. 내부 분석 모델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요거 좀 자기도 뭐라 할까요? 자기도 뭔가 연준 위원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분도 굉장히 좀 물가는 빠지는 걸로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예, 거네요. 물가는 빠지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도 4월에 나오는 것도 네. 지금이 4월인가요? 지금 4월이니까 그러니까 4월 물가가 발표되는 그쵸, 5월에 5월 나오는 초에. 것도 예, 그때도 반등이 약간은 지금 현재 봐서는 있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유가가 네네. 여기서 80달러에서 뭐 한 75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가가 다시 물가를 촉발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4월 네네. 한 달 동안 유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니까.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물가가 계속 안정화되고 있는 수순으로 보이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네. 이제 GDP가 이제 예상치가 나오는 것들을 계속 보면 지금 1분기 때는 3%대 얘기까지 1분기는 3%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은 1.7%대까지 하락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뭐 이게 조금씩 경기가 식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경기가 식어간다면 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잖아요. 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식고 있다는 얘기니까 좀 그래도 물가는 안정이 될 확률이 그렇겠네요. 높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네. 딱 우리 판승철님께서 알아맞혀 보라고 하시면서 네네. 이거 봐라 예상과 실제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 밑밥을 깔아주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9월에 처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예상을 할 때 네. 그때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러면 가장 이제 사고가 터질만 하면 사고가 터져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고 네. 그 사고가 어디서 나올까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유럽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쟁이 있었고 네.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높았잖아요. 10%대 나왔잖아요. 그랬죠. 네.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뭐 전쟁이 있었으면 유럽 경기가 매우 나쁠 것이고 네. 유럽 경기가 나쁘면 실제로 주식 시장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거죠. 근데 최근 독일 지수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지금 요 표를 보시면요. 이제 아까 지수를 말씀드린 거는 기준 MSCI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특정 뭐 코스피나 코스닥 이게 아니고요. 네네. MSCI 코리아가 어쨌느냐 이런 거거든요. EWI라는 이 ETF가요. MSCI 사우스 코리아 ETF거든요. 네. 이게 연초 대비해서 1월 1일 대비해서 보면 6.16% 상승했고요. 미국이 1등 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스파이는 7.41%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은 마이너스 0.6이었어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G가 독일인데 EWG가 15.57% 상승했거든요. 와. 근데 제가 더 신기했던 게 뭐냐면 독일 지수가요. 이 EWG ETF가 고점에서 하락할 때도 25%밖에 하락하지 않았더라고요. 작년 그래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보면 네네. 25%밖에 안 빠졌어요. 오. 그리고 15% 반등이 나왔죠. 네. 굉장히 튼튼한 시장인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말하면 일단 유럽 지수에 이제 뭐 단순히 독일은 아니죠. 독일은 네네. 아니고 제가 지금 말을 더듬고 당황하는 이유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유럽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 시대에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독일이 많고 네. 그리고 바스프나 이런 것처럼 뭐 화학이나 정유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금융이잖아요. 금융이 단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독일은 그렇게 금융이 단단한 국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이 그러니까 기초 소재라고 할까요? 네네. 기초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제조업이 굉장히 튼튼한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좋았었던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보시면 PER이 나와요. 네. 잠깐만요. 네. 왜 그랬냐면 PER이 스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PER이 19.78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올랐어도 12.49배에 불과합니다. TTM으로요. 다. 아 그래요? 네. 저렇게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10.26밖에 안 돼요. 현재. 네. 그리고 홍콩은 19.16입니다. 자, 다음 문제 맞추면 안 되니까 자,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네. 이건 것 같아요. PER이 네. 상대적으로 원래 오르지 못해서 저렴했었던 거죠. 독일 PER이. 네. 네. 주가가 원래 쌌는데 충격이 와도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었던 거고 이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PER 저렴한 게 눈에 띄었던 거죠. 이게 독일 국민들만 이렇게 사서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최근에 펀드 투자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 340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네. 이 빠져나가는 돈 중에서 유럽에 100억 달러가 들어가고요. 네. 중국에 16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무려 신흥국 투자의 약 절반인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계에서 중국이랑 유럽을 많이 산 거예요. 미국 계라고 봐야겠죠. 그게 네네. 많이 사진 거예요. 펀드들이 또 자금이 많이 빠져서 네네.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기관 자금들은 현재 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요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제가 지난주에 저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이걸 리밸런싱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대로 끌고 갈 것이냐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참고는 되더라고요. 참고는 됐는데 그렇지만 저는 아마 미국이나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왜냐하면 유럽 종목을 당황스럽게도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몰라요. 네,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네. 그냥 ETF로 그냥 사면 되긴 하겠지만 글쎄요, 전 종목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 이게 투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국 쪽에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확실히 시장의 그 전 세계 자금 흐름을 보면 그 큰 자금들은 좀 싼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맞습니다. 건 맞는 것 같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10배예요? 지금 아까 어쩔 수 없이 보니까 맞습니다. 네, 10.26배 근데 정도라고. 코스피나 코스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MSCI에서 봤을 때 MSCI 종목에 보면 그렇죠. 네. 지금 PER이 10.26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네네. 지금 대부분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제외하고요. 선진국 지수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쌉니다. PER 10배에서 12배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한 상태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은 네.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높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네네. 그러면 장기 성장률을 봤을 때는 네. 과연 누가 1등일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장기 성장률로 봤을 때 예. 성장률로 봤을 때 PER이 저렴한 건 누구냐?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장기로는 주가가 누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 장기 어느 정도 장기요? 10년으로 봤을 때. 10년으로 봤을 때 답을 아시잖아요. 아니요. 정답지를 까고 얘기하시네요. 여기 있었구나. 네, 그 위에 화면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저희 판승철님께서 대본을 준비해 오셨는데 여기 답이 있었어요. 여기 답이 있었어요. 네, 저 이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예. 그렇구나 맞구나.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계시고요. 이것이 어설프다. 미국이었네, 미국. 네,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0년 장기 성장률을 보면요, 홍콩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네. 유럽이나 독일이나 다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멀리 가지 못했어요. 네. 보시면 독일 지수가 47%거든요. 네. 그리고 홍콩이 45%, 그다음에 한국 지수가 27%였어요. 네.
부침은 비슷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수가 연평균으로 4%대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4에서 5% 사이의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유독 미국만 스파이만 S&P 500만 217%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장기 성장률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 그 생각을 저는 오늘만 한 건 아니지만 네네. 네. 오늘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가는 결국 단순하게 보면 EPS하고 PER을 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PER은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일정한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네. 물론 특정한 순간에 PER이 50배, 60배가 할 수도 있고 100배, 200배가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10배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국가의 PER은 비슷해요. 그렇게 웬만하면 큰 안 차이가 되네요. 벌어지지 네. 않아요. 네. 물론 차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밴드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답은 EPS였던 거죠. EPS가 성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PER이 일정하고 EPS가 성장하려면 네. 둘 중에 하나죠. 주식수가 줄어들든지 그렇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지.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예요. EPS의 성장은 결국 혁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혁신 기업이 뭐 그게 뭐 유통의 혁신이 됐던 네네. 뭐 농업이 되었던 기술이 되었던 뭐 소프트웨어가 됐던 테크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뭔가 혁신이 생산성의 대량의 혁신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게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전기차도 그랬고 네네. 지금 인공지능이 날린 것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식을 사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연평균 4%가량이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EPS가 4% 줄어도 주식이 4% 사라져요. 그렇죠. 예. 어중간하면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 같은 경우가 연평균으로 꾸준하게 그래도 5% 이상 성장하는 건 제가 가장 큰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GDP가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도 이렇게 계속 성장률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 예, 혁신도 있고 주식 숫자 자체가 준 거죠.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죠. 소프트 가지고 가장 많이 질문되는 게 그거거든요. 왜 생각보다 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제일 비싼 회사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예, 포워드도 PR이 마이크로소프트는 27배, 8배 나오거든요. 뭐 메타나 구글 17배입니다. 네네. 비슷한 회사들은. 그런 걸 봐서는 지금 구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게 향후에도 더 그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 거냐. 과연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를 당연히 구글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생겼죠. 그러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애매하다 이거죠. 근데 현재 시장은 제가 이 우리가 하는 예상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가격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계속 높은 펄을 적용받고 있는 거는 네. 예, 챗 GPT 승리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배팅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혁신 기업을 찾는다면 나중에는 결국 10년 단위로 놓고 보면 향후에는 결국 AI가 될 거고 전기차가 될 거고 메타버스까지 연결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어쩔 수 없이 또 저는 눈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항상 저는 이제 그 바벨 전략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리밸런싱 하기가 저는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저기 정리해 보면 이런 거네요. 네. 분명히 글로벌 자금들은 싼 국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국가로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런 자금들은 매 분기 혹은 매월 이런 그 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우리 같이 좀 개인 투자자가 멀리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럼 전 세계에서 기업의 이익이 가장 빠르게 그 성장하는 국가? 과거에 미국이었으니 그리고 지금도 미국일 것으로 보이니 지금 단기적으로 싼 국가로 빠져나가는 건 맞지만 한참 고민 끝에 나는 그래도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혁신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훌륭하신 투자자시네요. 못 믿으. 훌륭한 투자자시에요. 못 믿는 눈치인데. 아예 저도 그렇게 믿죠, 생각- 믿죠. 자, 근데 저 다음 네. 얘기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하는 곳은 JP 모간이거든요. 네네. JP 모간은 극단적인 표현도 많이 써요.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CEO뿐만 아니라요. 그 네. 밑에 수석 전략가들 전략가도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약세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JP 모간은 주식을 다 팔았을까요? 약세론자면 팔아야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그러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게 회전율 보시면요. 요거 먼저 볼게요. 상위 10개 종목이 보유 비율이 17%거든요. 네. 그러면 1.7% 그러니까 종목이 한 100개 있다는 뜻이죠. 100개 이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리고 회전율 보시면 21%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총 자산이 100만 원이라면 네. 그해 사고 판 게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얼마 안 돼요. 네. 보유 기간을 보시면요. 전체 보유 시간은 6년 정도 되는 거고요. 오. 탑 10은 5년 정도 되는 거고요. 네. 탑 20도 4년 이상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고 판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고요. 우측에 보시면 JP 모간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뭐였냐면 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22년 12월 30일 그게 지금 발표나는 거니까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예요. 1등이.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주식을요. 늘렸어요. 27만 주 이상. 그러네요. 더 사들였어요. 오. 그리고 보시면 스파이가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지수를 4% 팔았어요. 아. 260만 주가량 매도했거든요. 네네. 예상과 전혀 다르죠. 애플은 460만 주를 샀어요. 더. 3%를 샀네요. 네. 그러니까 변동률이 3%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3%를 샀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개그를 놓쳤네. 죄송합니다. 큰 실수했네요. 제가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유나이티드 헬스거든요. 네. 이것도 늘렸고 아. 에브비도 늘렸고 이거 잘 보세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많이 늘렸어요. 1,400만 주 가까이 늘립니다. 제가 이거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지금 제가 봐도 저평가된 회사 중에 하나가 기술주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늘립니다. 얘 네네. 비중을. 아마존을 많이 늘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낙관적인 골드만삭스는 주식을 다 샀을까요? 낙관적이면 사야죠. 근데 예상과 좀 달라요. 보세요. 회전율이나 이런 거 다 비슷합니다. 네. 보유 시간도 거의 다 비슷해요. 오히려 골드만삭스 장기 투자에 더 가까워요. 전체 보유 시간이 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보시면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해놓고 스파이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1,400만 주 가량 매도했습니다. 애플 11만 주 매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40만 주 화면 매도했고요. 조금만 더 옮겨 주시겠어요? 네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매도했어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제일 낙관적이라면서요. 예. 그리고 그리고 스파 이거 푸시거든요. 매도 쪽이네요. 매도예요. 이거를 290만 주 늘렸어요.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 보세요. 특이한 거였어요. 얘도 아마존을 늘려요. 아마존을 230만 주 늘립니다. 그러니까 얘들도요. 자기네들이 시장이 떴고 저떴고 뭐 망할 것 같아요. 뭐 큰일 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보면 얘들도 좋고 싼 회사들은 사고요. 조금 리밸런싱도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고 예상하는 것과 네. 골드만삭스나 JP 모간에 있는 이제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네네.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음. 물론 이게 골드만삭스 한 명이 있어서 그 주식을 사세요. 뭐 다 모여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것이고 네네. 각 팀별로 트레이딩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장기 투자하는 데도 다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이거 다 합쳐보면 제가 볼 때는 스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은 비슷할지 몰라도 비율이 다르고 매수한 시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이 성과가 더 좋았었겠죠. 예,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내고 그렇죠. 뭔가를 했었겠죠. 근데
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 투자하실 때 누구 어떤 대가가 나와서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네.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하는 것과 이 대가가 실제로 매매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되게 화나는데요. 아니 근데 그분들도 생각하다 보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여기서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네.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 되게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투자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투자자인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되게 싫어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네, 네. 근데 결국 그렇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유럽이 지금 싸기 때문에 저도 유럽을 사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포르쉐를 좀 사고 싶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EPS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즉 기업 실적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미국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도 변함치 않고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결국 이것이 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요. 만약에 포르쉐가 있고 네. 현대차가 있고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있다. 네. 어느 회사 주식을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인덱스 추종자라면 이거 다 사면 되죠. 세 그렇죠. 개를. 네. 근데 내가 어느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속 성장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테슬라를 투자해야 될 것이고 나는 예쁜 걸 좋아한다 네. 하면 포르쉐를 살 것이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섹터도 다르고 뭐 다 틀릴 테니까 현대차는 애국심으로 살죠. 아니에요. 현대차 얼마나 좋은데. 좋은 회사죠.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네. 엄청 저평가돼 있잖아요. 엄청 싸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실 수도 있는 거. 참 되게 막연한 얘기긴 한데 좀 또 와닿는 얘기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네. 들어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판승철님의 의견과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참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라는 답을 드리는 날도 있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셔서 여기 뭐 난 벤츠, 난 기아, 승철이 형 실망이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승철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